안녕하세요. 이제는 신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신념이 나를 움직인다. 신념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신념이란 게 뭔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 감정 중에 가장 강력한 충동을 수반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음, 사랑, 성, 신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신념, 사랑, 성이 하나가 되면은 그때는 거의 뭐 초능력이 발휘되겠네요. 그죠? 신념이란 게 뭘까요? 신념이란 것은 뭐 일종의 정신 상태라고 하는데 이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 암시에 의해 잠재의식 속에 전달되거나 되풀이되는 가르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음, 자기 암시에 의해서 잠재의식 속에 전달되어 있거나 아니면 되풀이되는 가르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신념이라고 합니다. 어떤 정보든 되풀이해서 잠재의식 속에 주입을 하면은 그 차츰 그 사람의 성격이 변화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신념의 힘이 그렇게 세다고 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러면은 잠재의식은 또 뭘까요? 일단 잠재의식은 음 뭐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를 이렇게 판별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긍정적인 사고를 자꾸 되풀이하면은 잠재의식에 그게 각인이 되고 뭐 부정적인 사고라면은 또 그렇게 각인이 돼 버린다고 하니까요. 어 가난이나 실패를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 그 사람의 운명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무의식 중에 부정적인 사고를 잠재의식에 갖게 함으로써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불행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자기 암시로 적극적인 사고를 잠재의식에 주입하면은 우리는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자기 암시로 적극적인 사고를 잠재의식에 주입하면 우리는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잠재의식은 신념 등의 자극을 받아 작용하지만 어느 경우든 우리는 잠재의식을 능숙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폴레온 힐이 귀가 안 들리는 아들에게 암시를 주어가지고 그의 잠재의식을 바꾸어놓은 그런 이야기를 저번에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의식적인 자기 암시에 의해서 스스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암시로 자기를 바꾸어 가려면 소망이 이미 달성되었을 때의 자기 모습을 잠재의식에 주입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자기 암시로 자기를 바꾸어 가려고 한다면 소망이 이미 달성되었을 때의 자기 모습을 잠재의식에 주입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어, 왜냐하면 소망을 이미 이룬 자기의 모습은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리면은요. 잠재의식은 신념을 더욱 강화시켜서 어느 사이인가 목적했던 소망을 현실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념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 잠재의식이 또 신념을 더욱 강화시켜서 어느 사이인가 목적했던 소망을 현실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좋은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체의 약한 마음을 버리고 적극적인 의욕을 마음에 가득 채우도록 노력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의욕과 신념을 마음속 깊이 다져서 자신을 아예 정열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신념이 강하면 어떠한 한계도 뛰어넘는다고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한 신념을 가지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반복된 사고는 강한 신념을 만듭니다. 거듭 되풀이되는 반복된 사고는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결국은 그 사람의 신념이 되어버린다.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거듭 거짓말을 되풀이하면 어느 순간 자기가 그 거짓말을 믿어버리게 되는 그 증후군. 어, 우리
일반 사람들도 이런 그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짓말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거짓말이 진짠가?' 하고 갸웃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가 그리고 있는 대로의 사람이 되어가는 법이다. 우리를 컨트롤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신념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람이 돼야지 해서 바로 그 생각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 무의식 저 깊숙한 잠재의식에 그게 각인이 돼서 그 각인이 된 이후에 비로소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자꾸 반복하여 되풀이해서 우리의 잠재의식에 각인을 시키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그죠? 우리를 컨트롤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신념인 것이다. 신념을 하나의 씨앗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비옥한 대지에 뿌려진 한 알의 씨앗은 나중에 싹이 트고 꽃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한 알의 씨앗은 성장해서 수십 알의 씨앗을 만들죠. 이처럼 신념은 새로운 신념을 낳고 또 다른 새로운 신념을 낳아서 이렇게 반복이 계속되는데요. 이거는 곧 신념에는 망설임이 끼어들 틈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신념은 계속된 신념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모든 망설임을 없애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된 사고는 조용히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러므로 중요한 거 자신의 마음속에서 결정한 인생 목표를 알기 쉬운 말로 종이에 써놓고 매일 소리내어 읽으면 됩니다. 너무나 쉽고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어떻게요? 반복된 사고는 조용히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해주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결정한 인생 목표를 알기 쉬운 말로 종이에 써놓고 그것을 매일 소리내서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좋은 시간이 잠자기 전이나 아니면 깨어난 직후 그때 시간은 거의 무의식에 가까운 그런 시간이라고 해요. 의식이 활동하지 않은 그런 시간에 특히 소리내어 읽어주면은 그 잠재의식 저 안으로 깊이 각인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리내어서 읽었던 그 말들은 어느 사이인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성장하여 머지않아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불행을 탄식하거나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면 이제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장 바로 코앞에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자, 이제 바라는 바를 적어서 읽고 또 읽어 잠재의식에 뿌리 박히게 할 시간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 암시를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만일 당신이 진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질 것이다. 만일 당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안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기고 싶다는 마음 한구석에 이건 무리야 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실패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돌이켜 세상을 보면 마지막까지 성공을 소원한 사람만이 성공하지 않았던가요?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이 결정하느니 만일 당신이 이긴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출발해 볼까요? 강한 자만이 승리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빠른 자만이 이긴다고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꿈꾸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글로 써서
벽에 붙여 놓고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지부실간에 우리 잠재의식 안에 그게 씨앗이 되어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또 그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더 많은 씨앗을 맺게 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세요.